네, 우리 1번 하트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우리 1번 분들은 여기 이 카드나 뭐 이런 카드나 여러 가지 카드들도 그렇지만 이 두 카드로 봤을 때 어느 한 집단에서 함께 있었던 그러한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여러분들하고 상대방 분은 그 한 집단에 있으면서 굉장히 많이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서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도 나누면서 서로에게 좀 빠져들었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 상대방 분은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좀 있는 분이거나 직급이 높거나 또는 여러분들보다 어떠한 공간에 더 오래 있었거나 한 그런 사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대로부터 어떤 배움도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또 깨닫는 것들도 좀 있었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내가 알던 사람들하고 조금 다른 성향이 있다. 조금은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 내가 봤을 때 흥미롭다라고 생각이 들 만한 그러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제 여러분들 딴에는 이 상대방 분하고 처음에는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썸을 탄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고 또 상대방도 나한테 관심이 많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 관계는 계속 이어지다가 연애로 이어지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셨던 부분들도 있었다라고 보여져요. 왜냐면 이 상대방 분의 태도가 여러분들을 굉장히 많이 챙겨주고 또 뭔가를 많이 알려주기도 하고 여러분들을 향한 배려, 따뜻함 이런 것들이 많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은 그러한 상대방 분의 모습에 나를 많이 챙겨주네, 나를 좋아하나, 나한테 관심이 있나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나도 관심이 가게 된 그러한 사람일 것 같아요. 근데 이 상대방 분은 처음에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좀 호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상대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았던 게 착각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상대방 분은 여러분들한테 먼저 호감이 있었고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대한 궁금함이 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대는 여러분들의 성격이나 좋아하는 것들, 뭐 성향 또는 여러분들이 지향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알아보고자 노력을 하셨던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모습에서 나와 닮은 점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 사람하고 연애를 하면 좀 재미나게 연애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으면 재고 따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상대방 분은 이런 한 집단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 따져서 오래 갈 수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을 하셨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이 상대방 분하고 여러분들은 연락이 끊겼을 때 좀 흐지부지 끊겼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 분하고 여러분들은 티키타카를 하다가도 연락이 갑자기 자연스럽게 좀 끊어졌다거나 또는 서로가 개인적인 연락은 아예 주고받지 않았던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뭔가 관계가 썸을 타는 것 같았는데 또는 뭐 한 집단 안에서 상대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묘하게 아닌 것처럼 흘러가네? 나의 착각인가? 이렇게 되는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대방 분은 여러분들한테 지금 상태에서는 궁금함을 많이 갖고 있는 상태로 보여져요. 여러분들이 나를 좋아했었는지,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나에 대한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그냥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흘러갔을 때 우리 1번은 좀 아쉬워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상대방 분은 굉장히 좀 자존감이 높고 또 스스로가 자신의 인생을 끌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좀 계획적인 부분들도 있고요. 이 상대방 분은 자신의 앞날, 미래, 삶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계획적으로 나아가려는 부분들이 있어요. 뭔가를 하더라도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그런 빌드업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이 상대방 분이 느꼈을 때 우리 1번 분들하고 함께하면 굉장히 즐겁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설레임을 느끼기도 하는데 나랑 성향이 반대인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점점 느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상대방 분은 별거 아니어서 나는 그냥 지나갈래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관대해 보여요. 그 장벽 자체가 굉장히 낮아 보이거든요. 남들이 봤을 때 이거는 이해가 안 되네, 짜증나네, 저 사람 왜 저래 하는 것들도 이 상대방 분은 속으로만 생각을 할 뿐 겉으로 드러낼 때는 뭐 그런 걸로 짜증을 내, 뭐 이렇게 예민해 이렇게 발언을 하실 수 있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중적인 모습이 있거든요. 내가 생각할 땐 예민하게 느끼면서 어떤 사람이 그 사람한테 예민하다고 얘기를 하면 굳이 왜 예민하다고 해?
별로 예민할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상대방의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상대가 느꼈을 때 우리 1번 분들에 대해서 약간은 좀 섬세한가? 약간 예민한가? 감정 기복이 좀 있을까 하는 그런 것들을 느낀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러한 부분들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계속 지내오면서 티키타카를 해보다 보니까 약간 감정적이고 이성적인 부분이 서로가 조금 안 맞다라고 느껴져서 여러분들하고의 관계를 조금 거리를 둔 것이 아닐까, 멀리서 지켜보려고 한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이 상대방 분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처음에 호감을 꽤나 많이 느꼈고, 또 여러분들도 상대방 분한테 친절하게 해주고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또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말들도 잘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 분은 여러분들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힐링이 되고 또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가 되는데, 여러분들의 분위기, 여러분들의 어떤 외적인 요소들, 여러분들의 뭐 제스처나 말투 이런 것들이 좀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더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선에서 비교를 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을 보다가도 다시 우리 1번에게 시선이 가고, 또 다른 것에 신경을 쓰다가도 또 1번에게 시선이 가고, 이러한 흐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대방 분 생각에는 우리 1번이 조금만 덜 예민하고 조금만 덜 뭔가를 신경을 많이 쓰지 않는 타입이어서 둥글둥글한 타입이고, 이렇게 좀 잘 어울리고 장난을 걸면 잘 받아주고 이러한 성향이라면 좋겠다. 소위 말하는 좀 인싸 재질인 그러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주변에 사람이 많아서 인싸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성향이 좀 활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취적이고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이성적인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갖춰지면 나는 이 사람하고 연애를 꼭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은 아쉽게 느껴졌던 부분들이 상대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연락이 오겠냐라는 질문에는 연락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찌 되었든 계속 지내다 보니 다른 사람들보단 여러분들한테 시선이 더 가고, 또 다시 여러분들을 보니까 더 탐이 나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또 이제 여러분들이 상대방 분하고 멀어져 있는 이 시점에서는 더 활달하게 행동을 일부러 더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 분한테 우울해 보이고 싶지 않고 감정 기복이 있다라는 걸 별로 알리고 싶지 않아서 이전에 상대방한테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은 예민하게 비춰질 수 있었던 부분들도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스쳐 지나가고, 여러분들 스스로의 표현을 쉽게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상대방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 진전을 시켜보고 싶다라는 마음에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좀 해오겠다, 또는 연락을 아예 안 하시던 분들도 개인적인 연락이 한번 오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연락이 올 수 있는 시점을 제가 따로 뽑아봤는데요. 4일에서 4주를 이야기하는 카드가 떴거든요. 이 카드는 4주면 한 달이 되고, 또 4일은 말 그대로 이제 4일 후죠. 그래서 요 정도의 시간을 기다려보면 여러분들한테 연락이 오겠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시간 동안만 상대에게 좀 좋은 모습, 활달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연애를 만약에 상대랑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예민하거나 감정 기복이 느껴지는 모습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좀 보이면 좋지가 않을 것 같은데, 이 상대방 분이 그 장벽 자체가 다른 사람들보다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이거는 좀 화를 낼 수 있을 법한 것 같은데 왜 너는 이거에 대해서 예민하다고 하는 거지? 하는 그러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조금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들은 서로가 좀 타협을 하면서 가시거나 내가 좀 예민함을 표출하거나 싫은 부분에 소리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약간 순화해서 이야기하고 약간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약간은 애교 섞인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라는 것은 나 이거 싫어가 아니라 나는 저게 좋아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언어의 순화가 좀 필요한 상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 1번 분들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여러분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조심히 들어가세요. 안녕. 네, 우리 2번 여우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우리 2번 분들은 요 카드라거나 뭐 이런 카드들, 이렇게 윗줄에 나와 있는 카드들로 봤을 때 좀 결혼 준비를 하셨거나
또는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셨던 커플들, 또는 가족처럼 친근하게 지내셨던 분들, 그러니까 오래 만난 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그렇게 연애를 하셨던 분들이 서로에게 바라는 점들이 하나 둘씩 사소한 것들이 쌓여가기 시작하면서 그것들을 채워줄 수 없고 만족을 시킬 수 없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좀 부족해지고 이 관계는 내가 좀 가져가기 버겁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쪽에서 끝을 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한쪽에서 끝을 냈지만 한쪽에서도 뭐 이럴 거면 헤어져 해서 헤어지셨다거나, 상대방분한테 내가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상대가 그거를 헤어짐으로 받아쳐 버렸다거나, 뭐 이러한 경우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헤어진다고 하는 그러한 느낌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관계는 이렇게 미래까지 잘 나아가려고 했잖아. 또 가족처럼 잘 지냈는데 너와 나의 사이는 그 어떤 사이보다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이인데 어떻게 그냥 이렇게 헤어져?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괘씸해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들과 상대방 분들은 서로의 미래를 굉장히 아름답게 꿈을 꿨었고 그것에 대한 이상이 서로 다른 높이로 높았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 분은 되게 편안하고 서로 신뢰감이 느껴지고 뭔가 잘못을 하더라도 서로의 그 잘못을 잘 덮어줄 수 있고 너그러이 이해하고 포용하면서 관대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공경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잘 타파해 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원했다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이 상대방 분이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또는 속마음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탁 터놓고 다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힘든 일이 있으면 힘들다, 뭐 아니면 자기가 뭐 부족한 게 있으면 부족하다, 내가 너한테 이런 말을 듣고 싶다, 이런 것들이 표현이 좀 부족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답답함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너가 이렇게 편안하고 서로 믿고 신뢰하는 관계를 원한다라고 해놓고 왜 너는 입장을 잘 표명하지 않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불만이 쌓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기를 바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가 나한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뭔가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잘 나아가 보자, 우리가 뭔가가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너는 나한테 그래도 우리는 잘 나아갈 거야, 너랑 헤어질 일 없어, 나는 너를 사랑해, 좋아해, 이런 마음의 확신을 여러분들이 원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상대방이 나한테 느끼는 마음의 크기가 중요한데, 이 상대방 분은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지 마음의 크기가 무슨 상관이냐, 뭐 이런 것들에 문제가 되셨다거나, 뭐 애정 표현을 쉽게 잘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힘들었다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죠. 우리 여러분들은 마음의 확신을 얻고 싶어 하고, 또 너가 지금 당장은 나한테 그렇게 안 해준다고 하더라도 말만이라도 미래에 우리는 함께일 거야, 이런 말이라도 해주길 바라는 그러한 마음, 이런 것들이 조금 있었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상대방 분은 그렇지가 않았던 거죠. 정말 현실적인 부분들을 본 것 같아요. 우리가 결혼을 하려면 이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 기반이 닦여져 있어야 되는데 너가 자꾸 원하는 그러한 말들은 내가 지킬 수 없는 말이 될 수 있잖아. 또는 내가 지금은 이런 상황이 힘든데 그런 것들을 너한테 이야기하기엔 자존심이 조금 상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상대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돌덩이가 딱 하고 갑자기 길에 생긴 것처럼 좀 여러분들은 답답함, 갑갑함을 많이 느꼈고 상대방 분도 마찬가지로 갑갑함을 좀 느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또 서로가 함께 있으면 그 대화의 재미가 굉장히 커 보여요. 서로가 좀 가만히 있어도 괜찮고, 뭐 이렇게 편안하게 있는 것도 즐겁고, 너랑 함께 뭔가를 하더라도 그것들도 다 즐겁고, 이러한 모습이 있어서 서로가 잘 맞는 그러한 느낌이 있어요. 케미스트리라는 카드가 떴거든요. 우리가 케미가 잘 맞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서로가 단단하게 뭔가의 마음과 취향과 이런 것들이 티키타카가 잘 돼서 단단하게 뭉쳐진 그러한 느낌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제 인게이지먼트, 약혼의 카드가 떴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뭔가 미래에 대한 확신, 미래에 대한 약속,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있었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결혼을 좀 준비를 하셨다가 깨진 분들도 있었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만큼 그러한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서로가 만나가면서 점점 서로에게 아주 사소한 부분들의 욕심, 사소한 부분들에 대한 짜증,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서 서로한테 좀 기쁘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 뭐 연애 초반에 우리가 그냥 넘어갔던 것들도 이제는 너 왜 그랬어?
그거는 요렇게 되는 거잖아. 아니 그게 약간 빨간색하고 노란색이 섞여서 요건데 왜 너는 그게 한 방울이라고 해? 난 두 방울이라니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정말 사소한 것들에 대한 쌓이고 쌓임?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상대방분의 속마음을 보면 여러분들이 예전만큼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나에 대해서 사랑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 이번이 나한테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내가 못해준 게 무엇일까? 어디까지 해줘야 하는 걸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이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우리 이번 분들이 솔직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너무 솔직하게 다 말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이 좀 다른데요. 여러분들은 너가 이랬을 때 난 사실 이랬던 거야. 나는 그래서 너가 이렇게 해주길 바랬는데 너가 이렇게 했었잖아.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를 이해시키려고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는 다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다. 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 같고 상대방은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원하는 거 너가 나한테 뭐 사랑 표현을 이런 것들을 해줘야 돼. 뭐 아니면 너가 나한테 조금 더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상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예쁘게 말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지금 어려운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이러한 부분이니까 너는 그것들을 채워줘야 돼. 그러면 나는 너가 부족한 부분인 이런 것들을 채워줄게 하는 그런 솔직한 이야기들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어떤 마음을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다 있는 그대로의 날 것을 보여준다기보다는 약간씩은 포장해서 너가 조금 더 나한테 미안해할 수 있게 내 마음이 조금 더 애잔하게 보일 수 있게 이런 것들을 조금 서로가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상대방분은 현실적인 카드들이 되게 많이 뜨는데요. 머니, 돈, 그리고 5 펜타클, 가난이라는 카드가 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 상대가 아무리 있어 보여도 사실상 금전적으로 힘들었던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 데이트를 할 때 나도 좀 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본인이 더 많이 썼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또는 이 상대방이 지금 벌고 있는 것에 벌이가 조금 부족하다거나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거나 또는 뭐 지금 벌어들이는 벌이가 조금 된다고 하더라도 빚이 있거나 뭐 가족과 연결되어 있는 돈 문제가 있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 분이 그러한 본인의 현실에 뭔가 하나라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여러분들한테 확신을 줄 수 있는데 말이라도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생각은 이런데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연락이 오겠냐라는 카드에서는 연락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행복하게 보여지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같고 이 상대가 몰랐던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말인즉슨 이 상대가 그동안의 여러분들의 모습에 약간 권태로웠던 모습들도 있고 또 내가 넘겨짚어서 우리 이번은 그런 사람이야 그런 성격이야 라고 결론을 내린 부분이 마음속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상대가 알았던 여러분들의 모습보다 조금 더 다른 모습들을 SNS나 카톡 프로필이나 또는 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것들로 표현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대가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이번이 내가 알고 있던 것보다 좀 더 다른 면이 있네? 뭐 이러한 인맥도 있었어? 뭐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호기심에 여러분들을 계속 지켜보다가 그 호기심이 관심으로 바뀌게 되고 관심이 아쉬움으로 바뀌게 되고 아쉬움이 이제 그리움으로 바뀌게 되면서 후폭풍처럼 이게 지속이 되다가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간을 제가 한번 살펴보고 리딩을 끝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5일에서 5주를 이야기하는 카드가 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헤어진 지 좀 됐어요 하시는 분들은 5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될 수 있고 또는 한 달하고 일주일이 더 지나서 연락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시간 동안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많이 바꿔두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좀 행복한 모습들 그리고 남들이 봤을 때 이별하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신다면 상대방 분은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해오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이번 분들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조심히 들어가세요. 안녕. 자, 우리 3번 나무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우리 3번 분들은 이 상대방 분이 여기 영메일이라는 카드가 떴는데요. 이 카드는 정말로 연하의 상대를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상대방이 연하이지 않아도 굉장히 활동성이 강하신 분들일 수 있어요. 뭐 하고 다니시는 옷 매무새나 또는 말투나 제스처 이런 것들이 좀 영한 그러한 스타일이시라거나 유행에 굉장히 민감한 분들이라거나
또는 이 상대방 분이 주변에 뭐 친구들도 많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 상대방하고 많은 친맥을 좀 쌓고 있는 그러한 분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활동성이 큰 이 상대방 분하고 부딪히는 점들이 조금 있었을 수 있어요. 이 상대방 분이 처음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불도저처럼 여러분들한테 들이댔던 것 같아요. 나 지금 너 좋아? 그래서 너 내 걸로 만들고 싶어. 이러한 생각으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가오셨던 것 같은데요. 이 상대방 분은 이제 여러분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표현도 많이 하고 다 했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소홀해진다는 느낌을 여러분들한테 줬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이 상대가 여러분들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여러분들한테 할애를 굉장히 많이 했을 거고 또 이렇게 말이나 행동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을 텐데 이제 그것이 이 상대방 분이 뭔가가 이렇게 상황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도 신경을 써야 하기 시작하고 또 이렇게 일에 더 집중을 해야 하는 시간이 생겨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군대를 가게 됐어요도 해당이 될 수 있고요. 또는 상대가 이직을 하면서 좀 많이 바빠졌어요. 거기에서 적응을 해야 되거든요. 또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상대가 신경 쓸 것들이 늘어났어요. 뭐 이런 것들 또는 갑작스럽게 친구들하고 만나는 일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하는 그런 것들도 예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상대방 분은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나는 원래 이런 성향이었는데 이러한 적극적으로 사람들하고 많이 소통하고 일도 하고 이랬던 성향으로 우리 3번이 마음에 들어서 적극적인 대시로 꼬셔냈던 건데 너랑 연애를 했던 건데 내가 이제 그러한 성향을 여기저기 분포를 시켜서 이제 시간적인 할애를 좀 나누어야 돼. n분의 1방 해야 돼. 너한테 100% 썼던 시간을 일에도 20%, 가족에도 20%, 친구에도 20%, 이렇게 개인적인 생활에 20% 이런 식으로 이제는 나눠가야 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상대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 분은 우리가 이제 3개월 만났으니까 좀 안정적인 관계가 됐겠지? 뭐 이제 우리가 6개월 만났으니까 요 정도의 관계는 됐겠지? 뭐 너가 나를 이제는 이해해 줄만 하겠지? 이제 너가 나를 이만큼 만났으니까 나를 좋아하는 거겠지? 뭐 이렇게 좀 넘겨짚으면서 이 상대방 분은 여러분들하고의 관계를 좀 안일하게 생각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 상대가 처음과 다르네? 나는 계속 실망스럽네. 이 상대방하고 연애를 더 지속할 수 없는 걸까? 나는 그냥 여기서 포기를 해야 하는 걸까? 그냥 놔버릴까? 이런 생각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보여져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한테 여러분들이 가끔씩 대화 시도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문제성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느끼는데 내가 이렇게 느끼는 게 맞냐? 이런 식으로 상대에게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상대방 분은 그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생각해? 나는 별 생각 없었는데 아니야 그런 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그때 상황마다 좀 위로를 해줬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위로가 여러분들한테는 그 순간만 괜찮은 위로가 되고 다음날이 되면 또다시 불안하다거나 또는 이 상대방 분의 그런 순간적인 위로도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그냥 뭔가 마음에 없는 말을 그냥 툭툭 내뱉는 것처럼 느껴지셨다거나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말이야? 라거나 너의 마음을 100% 다 보여주지 않는 것 같아. 너가 나한테 원하는 건 뭐야? 이런 식의 말들을 상대에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상대가 나에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가왔다가 이제는 다 넘어온 것 같으니까 본인 스스로의 일을 더 하면서 나를 방생하는 건가? 나를 이제는 방목하는 건가? 이러한 생각을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상대방이 처음에는 자기가 힘든 일이 있으면 나를 보러 와서 힐링을 하고 나한테 더 잘하고 나를 보면서 더 위안을 삼고 이랬던 것 같은데 이제는 본인이 힘든 일이 있으면 친구랑 술을 먹네? 아니면 친구랑 뭔가를 하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이 상대가 나하고 있는 시간보다는 다른 사람들하고 있는 시간이 더 힐링이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여러분들이 많이 서운하고 섭섭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대방 분의 속마음을 살펴보면 우리 3번은 조금 의존적인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 내가 이렇게 좋아서 다가갔을 때는 굉장히 진취적이고 자존감이 높은 모습이 있어서 그 모습에 반해서 좋았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왜 나에 대해서 의존적이고 약간의 집착도 하는 것 같고 뭔가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나한테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이 정도 이야기하면 내가 알아서 눈치채고 해주길 바라는 말들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있는데 나한테 그냥 이렇게 짜증을 내는 것 같다라고 상대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원하는 말이 뭔지 알면서도 이 상대방 분은
본인이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그때그때 본인도 기분이 상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또 어쩔 때 싸울 때는 연락을 아예 안 해버리기도 하고 이제 이런 기간들이 늘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상대방 분이 굉장히 답답한 거죠. 내가 이런 말을 하면 거기에 대한 답장이 와야 되는데 오지 않고 말을 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얘는 도대체 뭘 하자는 거지? 계속 만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 분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좀 어린아이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여러분들도 상대방 분에 대해서 어른스럽지 못하다. 좀 철이 덜 들었다. 그러니까 자꾸 뭐 친구들 만나고 또는 뭐 시간 분배를 잘못하는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상대방이 금전을 쓰는 거를 봐도 좀 쓸데없는 곳에 많이 쓰는 것 같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사소한 서로에 대한 개인적인 사생활도 신경 쓰게 되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서로 잔소리를 받는 것 같고 서로가 뭔가 부족한 것을 자꾸 느껴가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상대방 분은 자기에게 너무 이렇게 개인적인 사소한 것들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같은 기분을 좀 느꼈을 수 있어요.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이젠 이런 점이 마음에 안 드는 건가? 저런 것들이 다 지친 건가? 질린 건가? 정이 떨어졌나? 이러한 생각을 많이 하시면서 굉장히 좀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상대방 분은 그 순간에 해방감을 원해서 헤어진 것이라고 보여지고 여러분들은 이 상대방에게 해볼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봤지만 이 관계에 대해서 상대가 나아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으로 헤어짐을 그냥 받아들였을 수 있어요. 또는 상대방에게 여러분들의 방식으로 뭔가를 계속 이야기를 했고 표현도 하고 아니면 내가 해볼 수 있는 방법들을 다 해봤지만 상대에게는 그것이 먹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처음에 한두 번은 먹히던 것들이 이제는 먹히지 않고 조금씩 가면서 내 마음이 안달이 나고 이랬던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상대방 분은 여러분들하고 헤어지고 나서 잘 지내는 것처럼 보였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상대방 분은 그게 본인의 자존심이에요. 그러니까 헤어지고 나서 아무리 이 상대가 헤어짐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힘들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본인이 이렇게 힘들고 이제 공허하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처음에 너무 좋고 너무 마음에 들었었기 때문에 그 첫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내가 노력을 해볼 걸 그랬나? 내가 지금 상황적으로 더 나았다면 심리적인 여유가 있었다면 내가 우리 3번을 더 잘 챙겼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으로 좀 힘들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본인의 발언을 바꾸고 싶지 않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헤어지자고 해서 그걸 받아들인 상대방이라고 하더라도 자존심이 일단 많이 상했고 또 이 상대가 헤어짐을 말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관계는 상대가 자존심이 굉장히 많이 상한 게 있을 것 같아요. 헤어지면서 주고받은 그런 메시지나 말이나 이런 것들에서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거나 또는 그동안 만나오면서 자존심이 계속 구겨진 부분들이 있었다거나 이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상대방 분은 내가 먼저 다가가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존심이 계속 상했으니 내가 이 정도라도 득을 볼래 하는 그런 보상심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도 있었다고 보여져요. 근데 여러분들은 시간이 좀 해결을 해줄 것 같아요. 이 상대방 분이 아무리 지금은 좀 해방감을 느끼고 싶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은 여유를 갖고 최대한 안달내지 말고 상대방의 인스타, 카톡 프로필 이런 것들 보지 마시고 굳이 본다면 부계정으로 보세요, 여러분들. 들키지 않게. 그렇게 보시면서 상대방한테는 내 피드가 보여질 때 잘 지내는 것처럼 내가 너보다 훨씬 잘 지낸다. 너보다 더 나은 사람들 나는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식의 어떤 피드나 카톡 프로필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상대방한테 언제쯤 그럼 연락이 올까요를 살펴보고 리딩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카드는 5주에서 5개월을 이야기하는 카드가 떴는데요. 아무래도 이 상대방 분의 기억에는 마지막에 자존심이 상한 것들도 많고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지치고 힘들었던 부분들 좀 나에게 의존적이어서 내가 해방감을 느끼고 싶었다라는 그런 느낌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기억이 미화되는 시간이 길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5주면 한 달하고 일주일이 더 필요한 거고요. 6개월의 시간을 기다려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헤어질 시점으로부터 이 정도의 시간을 기다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3번 분들은 서로가 헤어지고 나서 상대한테 연락을 절대 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는 게 답일 것 같아요. 상대에게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 게 내가 재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3번 분들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조심히 들어가세요. 안녕. 우리 4번 구름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이제 여러분들은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 또 전생의 인연이라는 카드가 떴기 때문에요. 좀 과거에 여러분들은 헤어졌다 붙었다를 많이 하신 분들이라거나 또는 이미 한번 헤어졌다가 재회를 하셨던 분들, 또는 지금 상태에서 재회를 위해서 연락을 하고 있었다가 갑자기 또 끊겼어요 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서로가 대화를 잘 나누고 맞춰가고 이런 것이 좀 편안했던 것 같아요. 서로한테 너무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진 느낌들도 좀 들고, 또 이렇게 많이 헤어지면서 또는 헤어짐을 한번 겪으면서 서로가 어떤 것들을 싫어하고 원하는지를 명확하게 좀 알고 있고, 우리가 헤어질 수 있을 만한 이유를 이제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 번복하지 않으려고 했던 조심스러움도 보여져요. 그래서 서로가 잘 이겨내보자. 이 힘든 상황도 언제든지 이 다리만 건너면 될 것 같은데, 요만큼만 더 가면 될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서로가 노력을 좀 했다, 눈치를 많이 봤다라고도 보여져요. 이 상대방 분도 여러분들하고의 관계에서 좀 잘하려고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다시 만났을 때 이런 거 하지 말고 저런 거 하지 말아야지 다짐했던 것들, 또 헤어질 때 서로한테 싫어했던 부분들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려는 어떤 조심스러움과, 또 다시 만났을 때 하지 말자라고 다짐했던, 서로가 진짜 말로 했었던 약속들이라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서로 다시 잘 만나오다가 어느 한순간 또 예전처럼 상대가 바뀌는 것 같고, 나도 예전처럼 상대를 대하는 것 같고, 또 다시 헤어지기 직전에 우리의 모습처럼 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많이 받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가 나를 이제는 소중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고, 이 상대가 나는 언제든지 다시 만날 수 있는 상대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 라는 그러한 생각도 여러분들이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상대방 분이든 여러분들이든 뭔가 실수를 한번 하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작든 크든 그것에 대한 실수를 하고 나서 다른 한쪽에서는 그때도 그러더니 너 또 그러네? 하는 그러한 발언들, 비슷한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자존심을 좀 상하게 하고 또 너무 미안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또 그러네 라는 말을 듣는 쪽에서는 자꾸 숨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또 싸우나 또 다투나 또 헤어지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꾸 마음속에서 불안함을 느끼고, 이 순간이 되게 가시방석인 그러한 느낌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나도 노력하고 있다가 실수한 거야. 내 성격이 원래 계속 이렇게 살아왔는데 한번 실수한 거는 좀 봐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좀 넘어가다가, 아니 아무리 그래도 내가 정말 싫다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걸 너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두 번의 기회를 주지 않고 한 번에서 완전히 상대방 분에게 좀 화를 많이 냈다거나, 나는 한 번밖에 용납을 할 수 없어,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들, 단호한 것들의 이야기가 오고 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둘 다 노력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된 거죠. 그래서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 상대방 분의 속마음을 살펴보면 좀 쉬고 싶었다고 보여져요. 지금 이렇게 Four of Swords라고 해서 그냥 나는 가만히 이 자리에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여기서 그냥 좀 쉬고 싶고 휴식을 취하고 싶고, 뭐 연애, 앞으로 새로운 연애 그런 것들도 필요 없어. 나는 연애 자체에 대해서 좀 쉬고 싶어. 너무 스트레스 받고 감정적인 소비가 너무 커서 내 일이나 다른 것들에도 지장이 너무 가. 그래서 나는 이젠 집에 혼자 있는 게 조금 더 편한 것 같고, 친구들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정말 편안한 친구들 몇 명만 만나서 아무것도 대화하지 않아도 편안한 그 상태로 그냥 지내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마음을 상대가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이 상대가 나한테 과연 미안함을 느낄까요? 이 상대가 저한테 기회를 줄까요? 뭐 이런 질문들을 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만약 여러분들이 실수한 쪽이라면 상대가 저한테 기회를 줄까요? 그리고 상대도 나한테 너무 심하게 한 게 아닌가라는 것들을 뉘우치고 있을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을 하실 수 있고, 또 이제 반면 상대가 실수했다라고 하신다면 상대는 저한테 많은 실수를 했다는 걸 알까요? 상대가 저한테 그렇게 했는데 저는 많이 배려하고 인내했다는 걸 상대도 알까요?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상대방 분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을 떠올린다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함께 있을 때 정말 편안했고,
우리가 뒤를 돌아섰지만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했던 말들이 가슴 아프게 남아있는 말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했던 말들이 상대한테는 나쁘게 들렸던 것들도 분명 있겠지만 사귀어오면서 연애를 해오면서 예쁘게 들렸던 말들, 가슴 저리게 느껴졌던 말들, 감동스러웠던 말들, 그때 너가 나한테 이렇게 해줬었는데, 너는 항상 수저를 놔줄 때 이렇게 해줬었는데, 너는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할 때 이런 표정이었는데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한 여러분들의 모습이 자꾸 상대의 추억에 점점 미화가 되면서 생각에 녹아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의 SNS라든지 뭐 카톡 프로필이라든지 뭐 다른 부분에 시그널이 있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자꾸 살펴보게 되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이성은 생기지 않았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특히나 가장 이분이 생각이 많이 드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른 이성을 만났을 가능성에 대해서 상대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게 된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상대가 조금 쉬고 싶은 과정에 있지만 앞으로 상대방의 마음은 이렇게 변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대방 분이 또 여러분들을 좋아할 때는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좋아했다라고 보여지고, 또 여러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순수한 마음으로 좋아했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굉장히 존중을 많이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있으면 또 항상 즐겁고 정말 편안한 그런 느낌들도 느끼면서 여러분들하고 뭔가를 할 때는 서로 죽이 잘 맞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느꼈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주는 그런 표현과 배려가 이 상대한테는 그 당시에도 기뻤지만 점점 익숙해졌던 부분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우리 4번은 나한테 항상 이렇게 해줬지, 우리 4번은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 게 처음에는 고마워, 고맙네, 왜 근데 계속 해주지? 이게 당연한 건가? 얘는 원래 이런 건가? 익숙해졌는데?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상대방 분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익숙해져 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닌데 이 상대방 분은 그것들이 어느 순간 당연하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잃었다라는 말이 상대에게 적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과정 속에서 상대에게 자꾸 마음의 스크래치를 입어왔던 거죠. 이 상대방 분은 이런 것들을 점점 깨달아 갈 거예요. 점점점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면서 여러분들을 지켜보게 되고, 혹시나 남자가 생기진 않았을까, 여자가 생기진 않았을까 생각을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성심성의껏 뭔가를 적어서 연락을 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띡하니 아무거나 보내진 않을 거예요. 뭔가의 핑계라도 만들어서 연락을 하고 뭔가라도 이야기를 하려고 길게 보내거나 핑계를 만들거나 진지한 연락이 오겠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갑이 되어서 이 상대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너가 지금 왜 이러는 건지 재고 따져볼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서 상대를 마주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상대방 분은 그러한 시기에 여러분들이 나를 다시 만나줄까를 계속해서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실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상대에게 연락이 온다면 여러분들이 너무 기쁘게 화답을 해서 받아주지 마시고 약간은 좀 대면대면한 듯이 약간은 나는 여유 있어, 너 굳이 안 만나도 돼, 그러니까 너가 지금 하는 연락은 네가 하니까 받아주는 거다, 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대하시면 조금 더 여유 있게 상대를 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답장 텀도 여러분들이 짧게 가져가지 마시고 뭐 저녁 6시부터 8시까지는 칼답을 하되 뭐 그 이후에는 다 3-4시간씩 걸린다거나 뭐 6시간씩 답이 안 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상대에게 심어줘서 얘는 나를 지금 다시 만나고 싶은 건가? 연락을 받아주긴 하니까 만나고 싶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답장 텀이 너무 왔다 갔다 하네? 이런 생각을 해서 호기심을 조금 심어줄 수 있고 안달남을 줄 수 있도록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언제쯤 이 상대에게 연락이 올지 카드로 살펴보고 리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11일에서 11주 후에 상대에게 연락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11주면 거의 3달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3달에서 딱 일주일을 뺀 기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2달에서 3주 정도를 기다리셔라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상대방 분이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잃은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차분하게 기다리기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뭐 방법을 쓸 것도 없고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오는 연락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쉽사리 잊지는 못하는 그러한 상대방의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짧은 기간인 11일 후에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한번 충분히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 4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조심히 들어가세요. 안녕. 자, 마지막 5번 니모 카드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자, 우리 5번 분들은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상대방 분하고 썸을 타셨든 연애를 하셨든 이 상대방 분이 갑작스럽게 잠수를 탄 경우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의 경우는 짝사랑하는 상대를 생각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짝사랑을 했더라도 연락을 꾸준히 해오셨던 그런 분들인데 갑자기 상대가 여러분들의 연락을 뚝 끊었다거나 아니면 뭐 여러분들한테 뭔가 말이라도 이유라도 되고 연락 그만하고 싶다 이렇게 하셨다거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상대방 분은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큰 감정을 느끼면서 갔다라기보다도 이 상대방 분이 뭔가 여러분들한테 들이대기는 하는데 아니면 관심은 있는 것 같은데 또는 나를 받아주는 것 같기는 한데 묘하게 장난스럽다라는 느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지하지 않나? 나에 대해서 그냥 친구처럼 생각을 하는 건가? 내가 그러면 어떻게 더 표현을 해야 되지? 내가 이 사람이 좀 나한테 애매하게 하다 보니까 내 행동도 애매해질 수밖에 없네. 이런 것들이 있었을 수 있어요. 또 이제 짝사랑 하시는 분들은 상대방에게 내가 뭔가를 해보기는 하는데 상대한테 좀 확실한 피드백이 잘 오지 않다 보니까 그냥 상대방하고 친구로라도 지내는 것이 나는 좋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계속 지내셨던 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여기 카드를 보면 좀 부끄러워하는 카드가 뜨거든요. 근데 이 카드는 내 마음을 다 표현하지 않고 좀 이렇게 가둬두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가 힘들고 상대방한테 그 마음을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을 크게 표현했다기보다는 어느 정도만 표현했던 것 같아요.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러냈다기보다는 그냥 떠봤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냥 너가 나를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이렇게 하면 너가 받아줄지 아닐지 이런 것들을 그냥 아주 조금 떠볼래. 너는 어떤 스타일 좋아해? 라고 물어봐 놓고 나는 똑똑한 사람 좋아해 라고 하면 그거 난데? 이런 식으로 좀 떠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 이제 짝사랑을 하시는 분들도 이 상대방 분 옆에서 항상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상대에게 좀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배려도 많이 해주고 상대에 대해서 자존감을 많이 올려주기도 하고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것들, 상대가 뭔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해주려고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또 이제 연애를 하셨거나 썸을 타셨던 분들도 상대가 원하는 나의 모습으로 바뀌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상대방 분이 좀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이었다라고 보여져요. 특히나 상대방의 외모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 분을 여러분들이 좀 쟁취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꼭 외모가 여러분들의 취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분은 남들이 봤을 때도 뭔가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그게 성격이라고 할지라도 이 상대를 주변에 많이 알고 지내는 사람, 또 뭐 누구를 소개받아도 이 상대가 끌어나가는 그런 리더십이 충분히 매력적인 사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상대방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도 감수성이 굉장히 큰 사람이라고 보여지고 또 자신의 은근한 매력을 은근하게 드러내지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보여져서 보통 이런 분들은 좀 도화의 끼를 갖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신의 매력 발산을 자신도 모르는 새에 좀 하고 있는 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상대를 쟁취하고 싶었는데 이 상대방분의 속마음을 보면 여러분들은 나한테 배려를 참 잘해주는 사람, 내가 원하는 걸 잘 아는 사람, 그래서 나한테 한없이 좀 친절한 사람, 그리고 나한테는 위안이 되는 사람, 재미난 사람 이렇게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상대방분은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좀 이중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사제 카드나 은둔자 카드가 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대도 모르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많이 원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내 옆에 계속 있고 싶은 것인지 내가 지금 이 타이밍에 너한테 이렇게 해도 될지 저렇게 해도 될지를 상대방도 감을 잘 못 잡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또는 이럴 수도 있어요. 주변의 흐름상, 주변의 상황상 뭔가 우리가 시작을 하기에 장난스럽게 시작을 했다거나 또는 뭐 친구처럼 농담을 많이 주고받았던 사이여서 이 사이가 갑작스럽게 진지해져 버리기가 조금 어색한 그러한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상대방 분들은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게 살짝은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짝사랑하시는 분들도 이 사람이 나를 받아줄까 아닐까 나한테 마음이 있는 것도 같고 근데 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애매한 것들이 자꾸 지속이 되면서 이 상대방 분은 여러분들한테 이 사람의 마음 모르겠어 이렇게 서로가 느꼈던 것 같아요. 이 상대방 분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을 다 표현하지 않고
좀 기다리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항상 나한테 뭔가에 도움을 주려고 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해결해주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많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옆에 있으면 힐링이 되고 또 고맙고 이런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준다는 것에 있어서 자존감이 또 높아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성적인 매력을 좀 느꼈던 순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하고 잘 해보고자 노력을 했는데 이 상황이 계속해서 뭔가 확실하게 흘러가지 않다 보니까 이 상대방분의 마음도 이렇게 감정 소비, 시간 낭비하면서 그냥 이렇게 이어지기보다는 이게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좀 귀찮아진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조금 아깝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는 마음적으로 여유가 좀 사라진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는 현실적으로 본인의 문제가 좀 있어서 여러분들하고의 시간이 아깝다라고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상대방분은 그냥 여러분들하고 지금 상태에서는 연락을 좀 끊어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중에 우리가 다시 연락이 닿아서 만났을 때 호감이 생긴다면 그때 나도 도전을 해보고 너도 나한테 잘하면 그때 가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미래에 물 흐르는 대로 한번 가보자 이런 생각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대방분은 앞으로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심이라거나 나를 많이 칭찬해 주었던 그러한 친절함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많이 나게 되면서 본인이 힘들어질 때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아요. 의지하고 싶은 마음들, 여러분들한테 기대고 싶은 마음들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내가 우리 5번한테 연락을 해서 대화를 나누면 나는 자존감이 다시 올라갈 수 있고 또 5번이 나한테 해주는 것에 있어서 나도 어느 정도 보답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양파워라는 카드가 떴기 때문에 상대방 분에게 어떤 행동력이 보여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이 카드를 상대방의 카드로 뽑은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연락이 온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카드를 봤을 때 굉장히 예쁜 다할리아의 카드가 떴죠. 이 카드는 어떠한 자신감, 어떤 표출할 수 있는 매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요. 이 상대방 분은 자신의 어떤 매력이나 칭찬이나 자신감이나 이런 것들을 되찾고자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마음들이 조금 간사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상대를 만약 기다리고 있으셨다면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말들은 일단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듣고 싶은 것이 있어서 연락이 왔는데 그런 것들을 해주지 않으면 여러분들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완전히 재미를 느끼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장난식으로 하시면서 친구처럼 친근하게 상대를 칭찬해주고 힘든 일이 있으면 들어주고 하시다가 상대방 분하고 어느 정도 가까워지는 시기가 오면 그때 상대방에게 마음을 표현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상대방 분은 은근히 또 마음이 여린 구석이 있어서 나를 여태까지 기다려줬구나, 나에 대한 마음이 이 정도나 되는구나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순수함에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대방 분의 연락이 언제 올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리딩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3주에서 3개월을 이야기하는 카드가 떴어요. 그래서 3주에서 3개월 뒤에 상대가 나에게 의지를 하고자 오는 연락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언가 상대의 어떤 이미지라거나 말투라거나 이런 것들이 묘하게 변해서 올 수 있거든요. 그것들을 당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잘 받아쳐주기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살가워졌다는 걸 느끼는 시간이 오겠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한번 상대에게 도전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예 고백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어 라는 식으로 솔직 담백하게 그냥 내 마음은 이래 하고 알려만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5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조심히 들어가세요. 안녕.